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아저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룸이 특별한 이유 두 번째 시간 안전한 거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는 주중에 이번 달에 쭉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다른 내용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찍어온 영상 한 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곧 찍어온 콘도의 레이아웃입니다. 꼭 소개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요거는 오늘 설명하려고 이 레이아웃을 켠 겁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3베드룸을 찾는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자금이 한정적입니다. 3베드룸을 찾는 이유는 가족들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녀가 있기 때문에 3베드룸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가끔씩 그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했죠. 내가 손해봐도 괜찮다. 내가 쓸 거니까 손해봐도 괜찮다. 이게 왜 거짓말이냐면 지금 보시면 요거는 저층 콘도입니다. 자, 이 저층 콘도 가격이 저렴하겠죠. 이 저층 콘도의 2베드룸이 52 스퀘어미터 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뚫으면 되겠죠. 이렇게 컴바인을 해버리면 이렇게 뚫으면 87이 되고요. 요것도 뚫으면 100이 넘어버리죠. 자, 그러면 저렴한 콘도니까 연결해서 뚫어버리면 3베드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렴한 지역에서 3베드룸을 만드는 방법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태국은 가격이 비싼 지역에 갈수록 면적이 늘어나고요. 가격이 싼 지역에 가면 공급 면적이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통로 같은 비싼 지역에 가면 80 스퀘어미터 이상이 많지만 외곽으로 갈수록 그런 면적은 아예 나오지를 않습니다. 조금만 바깥으로 가도 그런 면적이 나오질 않죠. 자, 그러면 3베드룸을 그냥 만들어진 걸 살려고 하면 면적이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싼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투자 규모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유일한 대안은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분 보고 분명히 손해봐도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콘도들을 컴바인해서 사라라고 얘기를 하면 안 삽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데 왜 안 하냐? 이렇게 외곽에 있는 콘도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모르는 지역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게 남들이 하면 그 따라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대패 삼겹살 막 먹잖아요. 그거 왜 먹는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저희 대학교 때 대패 삼겹살이 1인분에 1,000원 했습니다. 정말 많이 먹어가지고 저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걸 무슨 감성이다 이러면서 그걸 막 먹으러 다녀요. 남들이 하면 막 따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들도 비슷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많이 언급하는 지역이 제일 좋은 줄 아는데 안 그렇다라고 제가 어마어마하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이 왜 얘기하느냐? 이 돈을 한정된 돈을 가지고 3베드룸을 못 사니까 어디 가서 사냐? 프롬퐁 같은데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요, 그러니까 페차부리 로드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흰색 콘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로에서 프롬퐁 쪽도 마찬가지인데 흰색 콘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굉장히 오래된 콘도들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면적이 꽤 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콘도를 사려고 합니다. 오래된 콘도를 사면요, 전기료도 더 많이 나오고요, 수도세도 더 많이 나와요.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에서 돈을 보내가지고 태국에 있는 콘도를 사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오래된 콘도를 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자,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그러니까 태국인이거나 어떤 다른 에이전트한테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걔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DD 프로퍼티를 보고 콘도를 직접 찾았어. 3베드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격도 싸. 오래돼서. 그래서 그 콘도를 살려고 그 에이전트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래를 시도해요. 그러면 그 에이전트가 저처럼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얘기해 줄 것 같습니까? 안 해줍니다. 그냥 거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잘못하면 가계약금만 날리면 다행인데 계약금까지 날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 어지간해서는요,
리세일, 그러니까 리세일이 뭐냐면 건설사가 아니고 주인이 개인인 겁니다. 그러면 이 콘도들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돈을 안 보내줍니다. 은행에서 돈을 안 보내줘요. 그리고 지금은 계좌를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계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해도 짜놓이 나온 뒤에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좌를 만들 수 없는 사람이 자기한테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생짜로 그 모르는 집주인이나 아니면 에이전시 통장으로 돈을 보내야 되는데 그걸 은행이 해줍니까? 은행이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외환이기 때문에. 그리고 외환으로 돈을 보내야 할 때 자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죠. 왜? 걔는 한국법을 몰라요. 한국의 은행이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모르거든요. 여기서 왜 한국 은행 시스템이 중요하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에서 돈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두 가지 법이 충돌하는 겁니다. 태국의 콘도법하고 한국의 외환법이 충돌을 해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 돈을 보내는 게 다르고요. 일본 사람이 돈을 보내는 게 다르고 미국 사람이 돈을 보내는 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적이신 분이 만약에 남편 통장에서 돈을 보내는데 와이프 이름으로 사고 싶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무조건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전혀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 보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리세일이 아니라 일반 콘도의 분양 직원한테 샀다. 그러면 안전할까요? 그 분양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습니까? 모를 것 같습니까? 이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은요, 몇 명 안 돼요. 저하고 거래하는 건설사 중에서 제가 주로 거래하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저하고 거래를 많이 해본 애들. 이런 애들은 설명을 해주니까 알죠. 이 서류 달라, 저 서류 달라. 설명을 다 해놨으니까. 압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해본 애들은 모릅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냥 태국 건설사에서 주는 매뉴얼만 보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 돈을 보내는 건요. 투자자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저것 전부 다 관여하던 초창기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연락 와서 이것 좀 봐달라고 해서 나가서 만나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콘도를 산다고 자금을 보냈는데 그 자금이 외환으로 처리가 안 돼가지고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환으로 보내는 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계좌가 있으면 계좌로 보내는 법이 있고 건설사로 다이렉트로 보내는 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거 설명을 최근에도 세법 바뀐 것 가지고 설명도 해드렸습니다. 다시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은행에서 그걸 외환 처리 안 해줬다라고 하면 이분이 외환으로 보낸 게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더 잘못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콘도 선정이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이 콘도가 에까마이 콘도인데 에까마이에 없어요. 이 콘도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름이 에까마이 붙어있다라고 해서 에까마이가 아니고 아속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다라고 해서 아속에 있는 콘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콘도는 아무 관계도 없는 투자 승인하고는 전혀 없는데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권해서 투자하게끔 했던 사람은 자기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이 태국에서 오래 살고 있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말 믿고 가서 콘도 샀는데 콘도 선정도 잘못됐고 그리고 송금도 모르는 겁니다. 이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주변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겁니다. 친구한테 도움도 못 받았고 건설사 직원으로부터도 도움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건설사는 건설사가 직접 판매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 건설사는 콘도마다 외부 회사에서 분양팀이 들어와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왜 공지사항에 상담문의 이용 가이드를 길게 써놨냐면 이건 제가 축척이 되어 온 겁니다. 처음에는 이것저것 연락 오면 다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일을 해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람 아무나 만나자고 하면 만나고요.
얘기 들으면 예하고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이게 해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보 없이 전부 다 덤벼듭니다.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찝어서 여러분들이 실수 안 할 수 있게 뭔가를 얘기를 해주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상담부터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주고 일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안전합니다. 제가 왜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3억을 가지고 태국에 가서 콘도를 산다라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는 건 뭐냐면요. 위치, 가격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냥 콘도 아무거나 가격 맞는 거 보여주고요. 화려하고 규모 크고 그러면 삽니다. 그런 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좋은 건데 화려하고 규모 좋고 하면 좋죠. 그런데 과연 규모 크고 퍼실리티 화려한 게 내가 투자를 해도 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관계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퍼실리티라는 건 모든 조건이 같았을 때 마지막으로 보는 겁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콘도 광고를 보면 전부 다 그런 걸로 여러분들한테 미끼를 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했는데 3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콘도를 산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시기에 3억짜리 콘도가 투자할 게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처럼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한테 상담 받으신 분들 중에서 지금은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 들으신 분들 꽤 있을 겁니다. 그분들 90%는 다른 데 가서 사요. 근데도 저는 그렇게 팔지를 않습니다. 제가 안 팔면 안 팔지 대안을 만들어서 억지로 금액에 맞춰서 내가 팔아야 돈 버니까 해서 안 팔아요. 제가 태국에 가서는 그렇게 사업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기다리라고 하신 분들 제가 중간에 이것저것 문자 보내고 연락 한 번도 안 합니다.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연락 안 해요. 제가 연락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저하고 상담을 했고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맞는 콘도가 나왔습니다. 그때만 연락드립니다. 제가. 근데 그게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연락 다시 안 옵니다. 한 100명 오면요. 10명도 안 와요. 그러니까 10명도 안 남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도 직원이 보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저는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들한테 가장 안전한 투자를 하게끔 해야 돼요. 이게 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하다 보면 변수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콘도를 찾아서 줘도 아무리 좋은 집을 찾아서 줘도 100%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90%, 95%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왜 확률을 30%, 20%, 10%로 줄이냐 말이에요. 제가 여기 와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 그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임대로 가볼까요? 제가 임대문의 잘 안 받죠. 자, 임대문의를 잘 안 받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제 고객들 콘도를 임대를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3만 밭 이하는 제가 10원짜리 하나 수수료를 안 가져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협력업체의 에이전트들이 임차인을 모셔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건 좋은 임차인 찾아오라는 겁니다. 안전한 임차인 찾아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임차인을 찾아와야 그 사람들이 잘 안 나가요. 이렇게 철저하게 해도 중간에 나가는 사람이 생깁니다. 제가 한국 갔다 와서 몇 주 안 됐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다 버린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 집은 어제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도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잘못하면요, 이게 저희 고객들만 손해를 보는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전하게 임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그 3만 밭을 안 받는 겁니다. 그러면 협력업체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내가 3만 바 다 받는 거네. 대신에 좋은 임차인 구해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가서 계약서도 전부 다 확인하고 사람 보고 다 해요. 저희들 비용 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원짜리 하나 안 가져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제 투자자들의 임대 수익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안전이에요. 자,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임대를 받기 위해서 저한테 문의가 오면 제가 어지간하면 가격 낮은 것들을 안 받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낮은 걸 안 받는 이유가 돈이 적어서 안 받느냐? 아닙니다. 이유가 간단합니다. 가격이 높은 것은 무조건 받습니다. 왜? 그건 굉장히 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가격만 얘기 드리면 같은 콘도인데 어느 거는 8만 밭이고요. 어느 건 6만 밭이에요. 왜 이 차이가 나냐? 처음에 살 때부터 잘못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비싸게 산 사람과 싼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얘기했듯이 외국인 쿼터와 태국인 쿼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되면 가격이 비싼 콘도들은 처음 살 때부터 많이 차이나게 샀겠죠. 임대를 놓을 때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그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싸게 나오는 집과 비싸게 나오는 집이 갈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격뿐만이 아니고 봐야 할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낮은 콘도들은 이게 별로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격이 낮으면요. 나눠 먹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협력을 안 합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10개가 있는데 협력을 안 하니까 5개는 못 보는 겁니다. 저하고 일을 하면 5개는 못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일 자체를 안 해버리는 겁니다. 왜? 제가 공짜로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비용 들어가는데 공짜로 해줄 수는 없으니까 아예 안 해드립니다. 이런 분들 연락 오면요. 저하고 상담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방법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부동산 사이트 볼 필요가 없습니다. DB 프로퍼티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없고요. 제가 가르쳐 주는 방법대로 해서 하시면 좋은 집 구할 수 있습니다. 당장 연락 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 가서 에이전트들한테 쏙습니다. 거기 가서 에이전트들한테 쏘가서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2만 바짜리 집 구한다라고 해놓고 결국은 다른 콘도에 3만 바짜리 집을 계약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처음에 저한테 연락 왔을 때는 개 키울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개 키울 수 있는 콘도를 제가 선정해서 알려드려요. 그런데 정작 계약한 거는 개 키울 수 없는 콘도에 계약을 한 겁니다. 제가 얘기 안 해요. 사장님 거기 개 못 키우는데요. 얘기하기도 싫습니다. 일이 그런 겁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거래를 하게 해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3억 가지고 콘도를 구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안 됩니다. 통로에 택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있을 것 같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냥 거기에 맞춰서 거래를 하려고 노력만 할 겁니다. 이게 제 회사와 다른 회사가 다른 겁니다. 저는 안 되는 건요. 안 합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